네, 말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맞짱 토론 살살 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오셨어요. 전희옥 작가님 그리고 세한대 배종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1분 30초 발언 우리 짹짹이 네. 이제 익숙해지셨죠? 두 네. 분 다. 아주 우리는 뭐 룰을 잘 준수하니까요. 모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살살 합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아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내용들을 오늘 좀 어떠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까지 보다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네. 과연 이분이 이제 수사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실세 차장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총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랬는데 오늘 청문회를 하는 걸 보니까 큰 이 대강은 이분이 이제 법치에 뭐 기반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매우 문제가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자료를 잘 제출을 안 하세요. 자료 이 제출. 수사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자료가 참 중요한데 본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거 뭐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또 헌재 시절에 육아휴직한 거 이건 정말 잘못한 거고 자기가 어떤 이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참 특권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사과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박범계 후보에 비하면 뭐 거의 청정구역 수준이라고 하겠죠. 13살짜리가 네. 위장 전입을 해갖고 뭐 세대주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분이 공수처장이고 차관급이고 네. 그다음에 이 공수처라는 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검찰 개혁의 하나의 상징인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많이 아쉽다. 네. 배종원 교수님은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청문회는 역시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도덕성을 포함한 자질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역량 검증 이 두 가지인데 네. 자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자기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해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전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제 육아휴직 문제, 위장 전입 문제. 근데 이게 다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준수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판단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사실적으로 안 살았으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본인이 전근을 갔다라든지 또는 해외 유학을 갔다라든지 이런 상황이니까 어딘가는 이제 이 주소지를 둬야 되니까 보니까 뭐 부모님 댁에 장모님 댁에 그래서 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 또는 뭐 자녀 입학 이런 것인데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고요. 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중도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확실하게 외압으로부터의 방패 막이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실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검증할 수 없잖아요. 미래에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맡은 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번에 이제 전력을 보면은 추천 자체도 대한변협에서 했고 네. 또 그리고 판사 시간이. 경력 3년 네. 그리고 김현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선임 연구관으로 한 10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부분은 제가 볼 지킨다면서요. 때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시간 그렇군요. 지금 근데 시계수를 가장 못 중요한 들으셨어요. 것은 잠시만요, 이제 교수님. 리더십. 네. 시간이 교수님. 아 그렇군요. 시간을 네. 못 들으셨군요. 자, 이제 됐어요. 제가 이제는 헤드폰 안 들립니까? 껴서 본인이 네. 이렇게 시간을 이런 걸 내려온 아니, 안목이라고 본인이 하던데.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제가 이 헤드폰 안 껴서 소리가 안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네. 거기까지 듣고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자질 역량 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칭찬할 건 없습니까? 혹시 작가님? 글쎄 이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또 이 헌재에서 상당히 착실하게 이 법리를 공부한 분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온 사람이고 또 이제 이 자기의 그 소신을 발표하는 거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정돈돼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장전입 문제도요. 그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위장전입이 아니라 굉장히 현란한 위장전입이었던 거예요. 장모님이 뭐 무슨 조합장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할 만해서 사과한 겁니다. 다만 저는요. 이분이 굉장히 그래도 기본적인 스탠다드를 기본을 갖고 있는 분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가 오늘 쭉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허수아비 내지는 핫바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장제원 의원이 이 수사 네. 경험 부족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얼굴 마담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건데 수사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판사는 판결문으로 검사는 수사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판사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수사 경험이라는 거는 이 조폐공사 딱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라면 보통 수사나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또 굉장히 전문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제원 의원이 얼굴 마담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은 매우 타당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다 비껴나갔어요. 지금 국민들이 아주 피해자가 된 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데 제대로 얼버무리고 답을 못하고 이건 공수처에서는 갖고 오기에는 역량 부족이다. 와, 우리 국민들로서는 3대 의혹, 탈원전, 그다음에 이 울산 선거, 그다음에 이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걸 좀 공수처에서 뭐 정말 검찰이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면 화끈하게 하기를 바랐는데 본인이 나 이거 못하겠다, 역량 부족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 맥이 없더라고요. 뭔가 맥락이. 믿음이 안 간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이제 앞으로 질문을 돌아가면서 해야지 계속해서 가면 이제 두 번 답변을 하게 되니까 네, 일단 제가 진행의 조정을 형평성이 하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네, 제가 있고요.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안 한다, 역량 부족이라는 건 이제 사실과 다르고요. 모든 사건을 다 이첩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적으로 의혹이 가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본인이 역량이 안 되니까 얼버무렸다라는 건 좀 사실과 다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리더십입니다. 네. 본인이 처장과 차장 그리고 또 수사 검사 출신들로 뭐 하겠죠. 그러니까 수사관 다 이렇게 어떻게 한 100명 가까운 인력을 아주 리더십 있게 잘 끌어갈 것인가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수사 경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본인이 초대 특검에 특별 수사관을 했고 매우 잘해가지고 대통령 또 그리고 국회에 보내는 보고서를 당시에 강원일 특검이 이분에게 작성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당시에 김태정 법무장관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공수처 차장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본인이 확실하게 소신 갖고 제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이분의 서면 답변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낡은 과거의 수사 시스템 답습하지 않겠다 이 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30초가 참 여러분들에게 훌쩍 가네요. 짧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놓고 여야가 뭐 예상대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어떤 것이 될지. 이 설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네. 의원과 그리고 최강욱 뭐 대표 등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네, 작가님. 일단 조수진 의원이 공수처 1호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뭐 그 법사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이 막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과 왜곡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요 이 김진욱 이 공수처장 후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네. 그리고 공수처의 제1호 수사 대상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강욱 그 의원의 경우에는 이분은 늘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 화가 나인 건 좋는데 이분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탄핵하자고 한 분이죠. 그래서 뭐 이 장모님은 이 존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배척되는 거다. 뭐 이거 가지고 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수처 1호로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탄핵까지 뭐 거론한 분이 굳이 이렇게 아니다. 뭐 왜곡이다. 그러면서 조수진 의원을 공격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또 거기에서 뭐 중단을 해달라, 회의 중단을 해달라 하니까 윤호중 그 위원장이 그냥 하자고 그리고 뭐 조수진 의원은 사과 못한다고 이러고 끝난 거죠. 해프닝이었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뭐 저 그 앞 시간에 이제 변호사분 나와서 이제 정치적인 색이 좀 덜 들어간 혹은 또 이제 결과물이 확실한 이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선이죠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공수처 1호 수사는 어떤 사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공수처 네. 수사 1호 대상은 아무래도 상징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는 그런 사건이 수사 1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뭐 대통령, 뭐 국회의장 또 그리고 다 이렇게 판검사, 유력자들, 고위 권력자들에 대한 대상이니까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의 공감이 가는 그런 사건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직 출범도 안 한 상황인데 특정인을 거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입장이 모아지면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이제 국민적인 비난이 높기 때문에 검찰, 구체적으로 검사 그리고 99만 원 불기소 세트 관련해서 네. 어떤 여기서 누군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검사 사건의 경우에 기소율이 0.1%밖에 안 되고요. 국민들은 40%니까 40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조순인 청와국 무효 설정 관련해서 이거는 해프닝이라기보다는 동료 의원에 대해서 동영상을 틀면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사과하라라고까지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네. 동료 의원들을 공박할 필요가 없고 또 만약에 본인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네. 사과하는 것이 멋진 의정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딱 시간 맞췄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교수님한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이제 2시간 넘게 생방송으로 각본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가장 잘한 부분은 이제 사면 논란 관련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이는 지금은 좀 어렵다라는 그 부분 잘 정리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깨안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논란을 좀 줄이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서 잘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네.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포함한 의미가 많은데 네.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한 거예요.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맞게 행동을 해달라.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태껏 검찰 수사가 자의적으로 남용됐다라는 부분 그런 비판이 없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굉장히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는 그런 논란에 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치 중립 의무를 좀 준수해달라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임기까지 보장을 사실상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본인이 또 부응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신뢰와 함께 또 거기에 그만큼의 또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 부담을 지어준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용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인하고 연예인은 다르죠. 이 연예인은 뭐 무조건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애는 또 뭐 단점도 포용을 해야 되지만 정치인한테는 비판적 지지 늘 비판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국민이 정치인의 말하자면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은 참 애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사면 문제, 코로나, 부동산 이 모든 이슈를 입양 아동 반품 논란으로 덮어버렸어요. 이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애석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경우는 뭐 사전 위탁 제도라든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본인은 아닌데 실수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좋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도 그 사람들도 이것이 말하자면은 상수인 거예요. 근데 하수로 너무 대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이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냈어요. 예를 들면은 주담대 대출에 대해서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못 알아듣겠다고. 우리 국민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거기다가 민주당하고 굉장히 엇갈린 얘기를 했죠. 네, 민주당하고 일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뭐 반박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입양 논란 관련해서 우리 전 의원께서 반품 논란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입양 아동이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쓴 게 근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누가 썼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썼죠. 쓰지를 않았어요.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시고 본인이 반품 논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 이거는요, 읽어보세요 한번. 아니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는 언론에서 팩트를 보고 나오는 하는 표현이죠.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전 의원께서요 공격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표현까지 쓰면은 상당히요 여론의 질타를 받기 때문에요. 이런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을 위해서도 취소하는 게 맞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양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입양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이 목적이 뭐냐면은 네. 아동 학대가 문제가 되니까 정리 사건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느냐. 특히 이제 사전 위탁 보호제도 같은 걸 좀 네네. 도입을 해라. 왜냐하면 입양이 현실적으로 입양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공적 기관이 개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관례적으로 하고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본래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아동 학대를 막을 것인가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못한 약간의 부족한 표현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변인이 말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은데 네. 이것 가지고 반품 논란까지 하면서 아이를 물건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심하게. 제가 네. 얘기 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거를 그대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아이를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글쎄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왜곡했는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사전 위탁 제도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입양 부모의 입장에서. 근데 약자가 누굽니까? 입양을 말하자면 가는 아동이에요. 어린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그 어린이의 입장, 약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든다 또는 뭐 아이를 바꾼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들 둘을 입양하면서 이 입양을 한다는 것은 진열대에서 누구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이를 바꾸고 뭐 이 취소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사전 위탁 제도도 역시요. 이거는 부모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지 또 아이의 이 환경이 좋은지. 네. 그리고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파양이라는 건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2번 하셨으니까 지금 전효구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디도 반품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근데 바꾸면은 지금 반품이죠. 아니 내가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두 번씩 얘기하셨습니다. 네. 일단 순서 반품 논란을 지금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 뭐 홈쇼핑이냐, 반품이냐 이런 용어는 정말 안 써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아이를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이 부분은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양 아이의 입장에서 보다는 입양 부모 입장에서 봤다라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네. 이거를 바꿔가지고 네. 어떻게 대통령께서 반품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스스로 국민들을 네. 모욕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전 의원께서요. 절대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제가 전 의원이라면 이거는 부적절했다라고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 그럴 해야 생각은 돼요. 없고 배종호 교수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겠습니다. 네, 사전 위탁 보호제에 대해서 일단 양쪽 분이 얘기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군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이 이슈 하나만 더 할게요.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저희 안철수 대표가 참여하겠다. 경선 플랫폼을 넓히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한 번씩 하시면 이건 끝날 이제 것 서로 같습니다. 안철수, 김종인 두 사람의 셈법이 전혀 달라요.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그리고 안 들어오면은 우리는 3월에 후보 네. 단일화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그때까지 국민의힘 후보를 띄우면은 안철수 후보를 제압할 수 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당장 지금 주도권을 뺏기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러면은 오픈 플랫폼,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도로 하되 당장 자기 당적을 유지하고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끌려가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제압을 당해서 존재감이 없어지든지, 그러면 불출마하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불리한 상황. 그러다가 양쪽의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결국 이제 3자 대결 구도로까지 가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1분 남았습니다. 의원님. 뭐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박원순 시장의 그 성적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임기예요. 그래서 이 1년의 임기 뒤에 재선이 되던 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지만은 일단은 서울시장을 탄환한다는 것이 야권의 최대의 목표이고,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이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국민의 힘은요, 국민의 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 네. 외부를 봐야지 이번 선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살살 합시다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전유옥 작가님 그리고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